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야생 들개보다 반려견이 브레인이 더 발달해지느냐?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야생에서 들개가 생존할 때 필요하는 액티비티가 변수들이 많으니까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안전한 환경 속에 있으면 브레인은 어떤 점에서 퇴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축화되면 브레인이 줄어듭니다. 안전한 환경으로 가고 안락한 환경으로 갈수록 그럼 우리의 뇌는 퇴화될 수 있는 거예요? 퇴화될 수 있어요. 먼저 눈 움직임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KBS에서 인류의 눈에 숨겨진 비밀 해갖고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영장류가 우리 다른 포유동물 한 4천 종류가 넘는데 포유동물 중에서 영장류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시각 위주로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시각 위주로 진화해왔다? 예. 자, 개가 시각이 메인입니까? 후각이 메인입니까? 개는 후각이죠. 후각이죠. 네. 그래서 포유동물의 메인 감각은 시각이 아닙니다. 네. 포유동물 중에 한 극히 일부인 영장류가 메인 감각으로서 시각 쪽으로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장류가 왜 시각 쪽으로 갔느냐는 영장류 원숭이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영장류로 진화하면서 그 시각의 세 가지 다른 종이 드문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삼원색을 다 보게 됩니다. 네. 모든 동물이 삼원색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총천연색 다 보는 동물은 우리 영장류는 총천연색을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빨간 색소, 빨간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진화되어 오는데 빨간 거는 열매가 일렀으면 대부분 열매들은 빨갛잖아요. 그럼 숲에서 이제 먹이 경쟁이 심해지면 빨간 열매가 도드라져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디텍트하는 거는 생존 우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영장류들은 영장류의 주식은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침판지에서 600원이 갈라지고 나서 우리는 메인이 과일이 아니고 덩잎뿌리 쪽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영장류가 열매하고 먹이 사슬이 링크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붉은색을 보는 쪽이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천연색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열매가 가장 모든 과일이 많이 드는 게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영장류는 비타민 C가 없어도 되는 쪽으로 진화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를 먹어야 됩니다. 영장류의 흙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체내에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C가. 영장류하고 우리 쪽은 과일을 먹다 열매를 먹다가 비타민 C가 없어도 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를 보는 그 뿌리는 신생대에 와서 대략 3천만 년, 4천만 년 이런 데부터 해갖고 쭉 오는 그 메인 흐름은 열매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총 천연색을 보는 게 진화되어 왔고 두 번째 진화되어 온 게 뭐냐 하면 인간 쪽으로 오면서 밀면서 사는 그 흔적으로서 그 타잔처럼 보면 스윙을 하잖아요. 나무 가지를 타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했어요. 조금만 거리를 측정 잘못하면 다른 나무에서 떨어지죠. 충돌하겠죠. 그러면 입체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입체 거리감을 하려면 그 거리감을 쟁하게 아는 짐승들은 어떻게 되느냐. 맹수들은 이 눈동자 안으로 모입니다. 그걸 아나수렴이라 그래요. 이 눈동자가 자, 초식동물, 소나 토끼는 이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자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되죠.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맹수를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자, 포식자가 되면 이렇게 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식자가 아니라도 입체를 자꾸 보는 과정에서 이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가 이렇게 인간은 초기 영장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이걸 아나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나의 공백이 생깁니다. 안와. 눈확이라 그러죠. 눈구덩이. 자, 개나 다른 그 포유동물을 보면요. 두개골을 보면요. 자, 보세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그 초기 영장류에는 이 뒤에 뼈가 없어요. 요거. 초기 영장류에는 뒤에 뼈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좀 진화되면서부터 뒷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나 공백이라 그래요. 이쪽 뼈가 있잖아, 뼈가. 요 뼈가 있잖아. 이게 이제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뼈에 이 뼈가 없을 경우에는 이 동공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근육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6개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지근, 하지근에 뭐 내전근, 외전근 이렇게 해갖고 6개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 눈동자를 딱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attention,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주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인간으로 가는 진화의 하이웨이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장류부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시각 위주로의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 또 다시 보여주면 눈동자는 중요한 게 한번 보세요. 네. 놀랍죠? 침판지 눈동자인데 흰자위가 안 보이죠? 그러네요. 우리 갓난애, 어린애, 인간은 누구나 흰자위 보이죠? 검은 눈동자 흰자위가 보이죠? 예. 흰자위를 드러낼 수 있는 종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어. 흰자위를 드러낸다. 흰자위가 보이면 어떻게 된다? 시선의 방향이 알 수가 있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그렇죠. 있다. 권투 선수가 시선의 방향 노출하면 안 되죠. 예, 바로 야생 환경에서 침판지 무리는 요다 했잖아요. 침판지 무리는 하루에 거의 3분의 1 시간을 끼리끼리 모여 떼싸움을 해요. 네. 노석 싸우니까 야들은 흰자위를 보이면 안 돼요. 본인 시선의 방향을 시선의 노출시키면 안 된다. 예, 예,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시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우호적 시선을 보는지 저 사람 관심이 뭔지 알잖아요. 예. 시선의 방향이 그 사람의 관심이잖아요. 아하.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잃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시선의 방향을 잃는 눈이죠, 거죠. 눈. 예. 눈을 자기가 마음의 창이라고 두려워, 하고. 그렇죠. 두려운 존재를 만나면 시선을 딴 데로 보이잖아요. 눈 깔어 이러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네. 예. 자, 놀랍게도 침판지나 개도 흰자위가 있긴 합니다. 네. 짓궂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보면 개도 뒤에 흰자위가 있습니다. 개들도 종류에 따라서 좀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만약 개가 계속 가축화돼 갖고 우리하고 계속 산다면 흰자위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아하. 자, 우리가 이 어린애가 저렇게 흰자위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정을 이루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마지오가 이야기하는 확장된 항상성, 사회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야생을 돌아가면 함부로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면 안 되죠. 자기가 공격할 방향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여우 원숭이입니다. 여우 원숭이. 예. 로리스라는 여우 원숭이. 마다가스카르 섬에 원숭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제 대표적인데, 저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뭐 발가락이 길어요? 길죠. 발가락. 그게 뭐냐면 나무, 호메, 벌레, 애벌레. 그죠, 먹고. 예. 홈에다가 발가락 넣어가지고 파먹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둥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원숭이는 협비, 강비 이렇게 구분해요. 네. 네. 예. 코의 넓이로 갖고. 아. 그래서, 광비 원숭이 안에는 이게 좀 크면 뭐냐 하면 속에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예. 우리도 어릴 때 콧물이 계속 젖어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콧물 액체 속에 공기 분자 속에 있는 냄새 분자들이 잘 녹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네. 냄새를 잘 맡게 돼요. 코가 축축하면. 그래서 개코가 항상 젖어 있잖아요. 그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이게 안경 원숭이입니다. 안경을 쓴 채로 눈이 크잖아요. 예. 예. 손가락 보세요. 저렇게 잡는 힘. 마디가 그냥. 예. 예.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엄지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마주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요 구조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마주 몸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평행하게. 손이요. 손이 그냥 평평했어요. 예. 옛날에는. 예. 지금 우리 발가락은 안 되잖아요. 엄지 발가락이 평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장류도 초기는 발하고 손이 거의 대칭으로 돼 있어요. 비슷해요. 손바닥이랑 발바닥이랑 구조가 변함이 예. 차이가 없었는데. 예. 인간은 나중에?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발은 보행 쪽으로 특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평평하게 그대로 남았고, 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힘도 음악이 강해졌잖아요. 특히 엄지가 두껍고. 엄지가. 예. 하하, 이렇게 앙증맞은 거죠. 좀 예. 동물이에요? 예, 원숭이인데, 그 아주 쪼매난 건저. 실존하는 동물이에요? 예, 실존입니다. 손가락만 하다고요? 예. 손가락입니다. 저렇게 영장류가 거의 400종류가 넘습니다. 와. 예, 다양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드디어 보세요. 침판지. 이거는 도구를 쓰는. 그레이트 에페라 그래요. 대형 영장류. 네. 침판지, 오랑우탄, 고릴라. 그렇죠. 그게 이제부터 우랑우탄이 맨 먼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릴라고. 네. 그 다음에 침판지고. 네. 침판지에서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인간족으로 가는 게 600만 년 전부터 우리 호모족 한 19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네. 호모 에르가스테르, 호모 피테랑쿠스, 네. 뭐,
최초의 인간 누시 350만 년까지 올라가잖아요. 루시. 다 이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게 대략 600만 년 전에 700에서 600만 년 전에 침판지에서 갈라집니다. 지금 네. 또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침판지는 DNA가 91.5%만 차이 납니다. 98.5% 같습니다. 아, 98.5%가 네. DNA가 똑같아요? 같습니다. 오. 그게 꼼짝없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침판지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참 이 자료를 내가 도구를 좋아하는데 예, 도구를 쓰죠. 호두 견과류를 깹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새끼 침판지가 보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자료를 보면 네. 이 새끼 침판지가 어미 침판지한테 이 호두 까는 걸 배우는데 4년이 걸린대요. 아, 저걸 배우는데. 네. 근데 이 침판지 수명이 한 20년, 30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20살 때까지 이거 하나 못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침판지는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인과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 인과적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인과적으로 본다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걸 저 사람 왜 화냈지? 원인을 찾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두 까는 것도 왜 이 아빠 침판지가 왜 돌을 이렇게 잡았지? 그러면 저렇게 하면 잘 깨진다는 게 인과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학습을 그 인과적으로 자동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거의 네. 침판지는 인과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인과적으로 사고 못하면 트라이 앤 에러를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연에 맡겨서 배우는 거예요. 아, 시도해보고 시도해보고. 틀리고 예. 왜 그랬지 하면서 다시 배우고 또 다시 해보고 그렇죠. 또 배우고. 예.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내가 이제 단순화시킨 건데 일본에 있는 원숭이들이 일본의 원숭이들 있잖아요. 네. 그 원숭이들이 고구마가 모래를 묻은 걸 씻어 먹는 요걸 학습법을 아, 사회를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서 짧은 1년 만에 학습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아, 다른 원숭이들이 씻어 먹는 걸 보고. 예. 배우고. 그래서 이 침판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거 할 때 얼마 정도 사회화가 됐는가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아, 얼마나 사회화되었는가가 예. 학습. 굉장히 그 속도를 또 좌우하게. 예.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할 때 네. 그 반려견을 갖고 덜개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늑대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아, 그쵸. 예. 지금 우리 반려견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똑똑하죠. 급속하게 인간화되고 인간 사회화되고 그래서 많은 걸 보고 예. 많이 우연에 초기는 가들 또 인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연에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방안이나 우리가 사는 인간의 거주 환경은 전적으로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모든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되면 걔들이 우연의 충돌을 해도 그 우연이 전부 다 인과적 베이스 하에 우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돼요. 걔도 얼마나 사회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빨리 학습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이 상대적으로 들게 예.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개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 자,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브레인 사이언스 가장 본령의 개념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러면 야생 들개보다 반려견이 브레인이 더 발달해지느냐? 네.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그 뇌는 똑같은 거예요? 뇌는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축화하면 브레인이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야생에서 들개가 생존할 때 필요한 아, 액티비티가 변수들이 많으니까. 더 많죠. 훨씬 많죠. 아, 그래서 안전한 환경 속에 있으면 브레인은 어떤 점에서 퇴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축화되면 브레인이 줄어듭니다. 그럼 사람도 뭔가 더 더 영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으로 가고 예. 더 뭐라 해야 돼? 안락한 환경으로 갈수록 그럼 우리의 뇌는 퇴화될 수 있는 퇴화될 거예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손글씨 잘 못 쓰잖아요, 애들이. 제 얘기인가요? 최근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죠? 몇십 년 사이 저 글씨 일어나죠. 되게 못 쓰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100년 지난다 해보세요. 저는 자판만 두드린다 해보세요. 야, 손동작이.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다루게 되고 예. 점점 더 편안한 환경으로 가니까 굳이 손글씨를 예쁘게 써야 할 이유도 떨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뇌의 기능도 저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 특화된 기능 자판 두드리는 이쪽은 또 발전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아주 공평다운 거예요. 하나를 특화시키면 그쪽의 시간 할당을 다른 쪽의 시간 할당을 줄어들면 그쪽은 퇴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자, 손혜진아. 한번 보세요. 아, 그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의 발바닥 수준의 손이 네, 보세요. 처음에 있는 그렇죠. 거네요. 저 맞아요. 위쪽에. 예.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예. 이렇게.
레모, 예, 타저, 예, 마카크 원숭이, 예, 타저 안경 원숭이, 레모 여우 원숭이, 예, 이렇게 쫙 초기. 이 대충 한 5천만 년까지 올라갑니다. 초기 영장류부터 했으면. 이렇게 해서 오면서 바로 오랑우탄. 이렇게 드디어 마주보는 손 있죠. 여기 이제.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스크랩 했는 자료를 보면 카르 폴레스테스 다큐멘터리 제가 스크랩 했는데 요거에 드디어 보면 요 손. 예, 엄지 손가락 찾아냈죠. 네. 예, 보시면 드디어 마주보는 엄지 손가락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요 마주보면서 요다가 연필을 잡을 수가 있죠. 예. 예, 바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 문자가 출현하게 된 거죠. 연필을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엄지손가락이 발달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게임직하면서 예, 드디어 5,000년 전에 드디어 우리는 문자를 기록할 수 있죠. 도구를 사용하고 나서 또 엄지를 더 자유롭게 그렇죠. 쓰면서 문자를 쓸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더 나가서 우리가 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어요 드디어 우리가 종교적 심상조차도 예, 합장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리니 한다는 예, 되죠. 드디어 여기 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예, 챔판지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인간의 진화의 길은 눈동자, 손가락, 입술입니다. 드디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손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도구를 가공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술록뼈입니다. 술록의 뼈? 예, 술록뼈의 우리 선조. 오. 자, 여기 언제냐 하면 대략 3만 년에서 2만 년. 3만 년 전까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다 알죠? 호모사피엔스 같이 있었는데 네. 네안데르탈은 약간 멸종했죠. 쇠퇴했고, 예.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이 3만 년, 2만 년 전, 특히 2만 년 전이 뭐냐면 그걸 말하냐면 그 맥시멈 최대 빙기라 그래요. 빙하기라 그래요. 전 지구 대륙이 빙하로 덮입니다. 예. 전 지구까지는 아닌데 남극하고 빙하로 덮였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빙하기가 딱 되면 네. 이제 먹이 사냥을 나가죠. 그때 빙하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먹이 사냥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이 부장품 이렇게 무덤을 발굴해 보면요, 온갖 종류 동물뼈가 나와요. 많이 그 말은- 잡아먹긴 했죠. 많이 그랬는데 뭐냐면 네안데르탈은 또 굉장히 정교한 그 돌 하살 촉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기술 지능이 대단해요. 예. 예. 브레인 용량도 1400cc. 인간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거의 동급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왜 멸종했는가. 네. 그 중에 하나 이론이 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 나오는 짐승의 뼈는 랜덤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획 사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닥친 대로 잡아먹었다. 예. 그죠. 그럴 경우하고 네. 호모사피엔스를 어떻게 했나 하면 지금 이 다큐멘터리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계절에 예. 절벽이 있다면 그 절벽에서 관찰을 딱 해봤더니 예. 이 술록들이 이 계곡을 지나가는 그 날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면 이처럼 이렇게 달력 같은 거 예, 만들어서. 달력, 칼렌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빗금을 줘갖고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네. 어떤 특정한 날짜에 그 무렵에 네. 술록들은 항상 이렇게 이동이 하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계획적으로 컴바이를 집단으로 해서 대규모로 예,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수입이 크잖아요. 네.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랜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빨리 말씀드리면 네안데르탈인 부장품 속에는 목걸이가 나오잖아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목걸이는 뭐죠? 사회적 선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주 박물관이나 어느 박물관에 가도 그렇죠, 그렇죠. 입고 있는 목걸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옥으로 만들든지 뭐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정포들이잖아요. 네. 정표, 음. 기념물. 네. 이게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호모사피엔스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기술, 목걸이 만드는 가공하는 기술이 기술하고 있고. 타인의 아하. 마음을 읽는다는 사회성. 사회적 지능이
이 두 지능이 기술지능하고 사회적 지능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지가 유동했다 그래요. 자, 일본의 학자가 이걸 주장해갖고 이 사람 책이 5권이 국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일본에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는데 바로 인지 유동이 그 일본 그 학자가 어디서 인용했냐면 영국의 그 고고학자 미선이라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바로 호모사피엔스로 간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술지능하고 바로 사회적 지능이 링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네안데르탈은 이게 칸막이 쳤다는 거예요. 유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서 예.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어서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언어지능하고 네. 자연지능, 자연의 이제 독초나 뱀 같은 걸 피하는 자연지능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인지유동이라 그래요. 인지유동. 예.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서 바로 3만 년에서 5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특히 3만 년 중심으로 해갖고 바로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이 일어나요. 네. 예. 이때부터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초기 그 종교의 의식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인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회적 지능, 기술 지능, 언어 지능, 특히 언어 지능이 이걸 전부 다 통합을 하면서 뭐가 생겨나면 바로 상징의 출현이 일어납니다. 뭔가 상징적인 것들. 그렇죠. 상징의 출현. 바로 뭐냐면 기념품은 다 상징이잖아요. 예. 반지는 사랑의 증포잖아요. 예. 상징인 거예요. 네. 근데 네안데르탈은 상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기념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바로 상징, 개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기술, 사회, 자연 그 예. 모든 게 인지유동으로 연결이 됐고 예. 그게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예.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인과적인 판단, 시간 순서의 개념 그리고 어떤 인지적인 것 사회까지 이어가는 그렇죠.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인류를 생존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다 모아지는 집합체가 소셜, 사회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는 이루어지려면 타인의 마음을 읽어야죠. 네네네. 공감이 형성되죠. 네. 그다음에 협업이 일어나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합니다. 네.